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2013년 2월 1일에 방송된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주식 전문가의 저서를 안내한 후 자막으로 수차례 고지하고 출연자의 트위터와 카페를 소개하는 발언과 함께 인터넷 주소 URL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 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저희 서울경제TV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음성통화 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출시 한 달 보름 만에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출고가를 다시 내렸습니다. 앞으로 복수증권사 설립이 허용되고 신용융자 한도 규제가 풀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유한회사와 상호금융조합의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로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5년 만에 코스닥 지수가 570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금일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570포인트 선 위에서 장을 마친 것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388억 원, 377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개인 투자자는 726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 운송장비 부품, 섬유의료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 마감하였으며 특히 방송서비스, 기타 제조, 오락문화 업종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CJ 홈쇼핑, GS 홈쇼핑, 동서, 서울반도체, 다음, SFA, CJ E&M, 셀트리온 등의 상승 마감하였으며 SK 브로드밴드는 하락 마감, 파라다이스는 보합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 영향으로 또다시 1950포인트 선으로 밀리며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 0.80포인트 오르면서 시작한 금일 증시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커지면서 1960포인트 선을 지키는 듯 하였지만 이내 2천억 원이 넘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로 지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2,156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1,532억 원, 786억 원을 순매수하였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15거래일 중 13거래일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3% 가까이 상승 마감하였으며 섬유유복, 기계, 비금속 광물 업종도 1% 이상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운송장비, 전기전자, 제조업 등은 1% 내외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기아차 및 현대모비스, 이른바 현대차 3인방의 엔화 약세 영향으로 하락 마감하였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IT주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일제히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와 업종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금일 주식시장의 특징주의 업종들을 살펴보면 한스바이오메드가 캐나다 식약청으로부터 뼈이식 제품 중 DBM 제품을 의료기기로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하였으며 휴온스는 자동약물 주입기인 더마샤인 누적 판매가 호조라는 소식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여행주들은 중국 조류독감 확산 진정 때인 여름 성수기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였으며 한솔제재는 고부가 특수지 비중 확대로 인한 영업실적 개선 및 지주사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회복 기대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남양유업은 영업사원의 폭언과 제품 떠넘기기에 따른 불매운동 확산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코라홀딩스는 시장 예상과 달리 부진한 1분기 실적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10% 이상 주유 주주가 주식 장내 매각 소식에 하락 마감하였으며 자동차 주들은 엔화 약세 우려로 동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출시 한 달 보름 만에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인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55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KT와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수는 각각 31만 명, 29만 명으로 3사 합쳐 총 215만 명에 이릅니다.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로 인식되는 KT의 막내 음성통화 프로모션 요금제와 막내 음성통화 3,000분을 제공하는 LTE-G 요금제 가입자 91만 명을 합하면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305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는 3,50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폰 사용 인구의 11명 중 1명이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 나온 어떠한 요금제보다도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출고가를 다시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한 차례 출고가를 낮춘 데 이은 2차 인하 조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팝과 갤럭시 그랜드,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 3종의 가격을 각각 10만 원가량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노트는 2011년 11월에 출시된 구형 제품이지만 갤럭시 팝과 갤럭시 그랜드는 올해 초 공개된 비교적 최신 제품들입니다. 펜텍도 최초 출고가 99만 9,900원이었던 베가 R3의 가격을 72만 500원으로 낮췄으며 베가 레이서2도 79만 9,700원에서 49만 9,400원으로 낮췄습니다. LG전자 역시 지난달 말 옵티머스 G의 출고가를 69만 9,600원으로 추가 인하한 바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일은 많았지만 출시된 지 6개월도 안 된 제품도 인하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앞으로 복수 증권사 설립이 허용되고 신용융자 한도 규제가 풀립니다. 또 증권사의 건정성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 비율 기준이 150% 아래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형 증권사는 투자은행으로 키우고 중소형사는 전문 사업 모델로 성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중소형 증권사의 특화 증권사 신설이나 분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증권사가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와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사업계획 타당성을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 실적이 미미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1년 정도 경과기간을 거쳐 영업인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 신규 취급을 희망하는 증권사가 있으면 제한 없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 분야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상당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종교 등 비영리단체와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비통 코리아와 같은 외국계 고가 사치품 회사들은 외부 감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회계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대기업의 감리 주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면담해서 하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면 지원도 하고 협력해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도발 시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옳은 길을 간다면 자신의 대북 정책 기조인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미국 CBS와의 회견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은 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9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계 IB 6곳 중 5곳이 2분기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에서 동결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즈와 JP모건, 모건스탠리는 한은이 올해 내내 현 금리 수치를 유지하다가 내년 1분기에 0.25%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SBC는 한은이 3분기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다가 올해 4분기 중 3%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시티는 2분기에는 0.25%포인트 인하한다는 직전 전망을 수정해 3분기까지는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4분기에는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TX그룹에 대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산을 모두 매각해서라도 그룹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업계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TX그룹에 대한 은행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쏠리고 있습니다. 최대 2조 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원자재 구매와 하도급 대금 지급, 인건비 등 STX그룹 주요 계열사의 운영 자금으로 필요한 돈이 올해만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STX조선에 2천억 원의 운영 자금이 투입된 데 이어 STX중공업과 STX엔진의 운영 자금으로 1,900억 원이 필요한데요. 이달에 필요한 운영 자금만 4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STX그룹의 회사차의 규모는 9,8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STX그룹은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행권에서 최대 2조 원에 가까운 자금 수혈이 있어야 살아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 금액이 크다 보니 은행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채권단은 앞서 자율협약을 신청한 STX조선해양 이외에 STX 주식회사와 STX중공업, STX엔진에 대한 자율협약 체결 여부를 지난 6일 논의했는데요. 큰 틀에서는 준 워크아웃인 자율협약을 받아주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은행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바로 보증 문제와 충당금 적립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STX그룹의 금융권 여신은 보증액이 7조 1천억 원, 대출액이 5조 2천억 원으로 대출보다 보증이 많습니다. STX그룹이 회생하지 못해 선박 건조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은행들이 이 보증액만큼 대신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7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입해야 합니다. 속으로는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STX그룹이 지역 경제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TX그룹이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산을 모두 매각해서라도 그룹을 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계서결 13위에 올랐을 만큼 규모가 큰 대기업인 STX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금융감독당국의 관계자는 고용 안정을 위해 회생에 최대 중점을 두되 불필요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프랑스나 핀란드에 있는 STX 조선소를 국내 자본이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STX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STX그룹 측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내놓은 핀란드와 프랑스 같은 유럽 조선소를 국내 자본이 사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핀란드 조선소 등은 크루즈선을 주로 하는데 고급 기술인데다가 부가가치가 높아서 해외에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쫓겨서 매각하면 헐값에 넘겨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STX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핀란드 조선소는 최근에도 크루즈선을 한 척 수주해 건립하고 있다면서 크루즈는 첨단 기술인데다가 지금 갖고 있는 노하우가 커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면서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사모펀드나 국민연금에서 이를 사줬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요. STX그룹의 유럽 조선소는
크루즈에 관한한 세계 3대 메이저입니다. STX는 앞서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인 STX OSV를 이탈리아 회사에 급하게 팔다 보니 1조 2천억짜리 회사를 7,600억 원에 넘겨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융부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도 끄떡없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오픈했습니다. LG그룹은 오늘 부산시 미음지구에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대훈 LGCNS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GCNS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개관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완공돼 올해 초부터 가동을 시작한 이 데이터 센터는 축구장 5개에 해당하는 연면적 32,321제곱미터에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72,000대의 서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최초로 지진의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돼 리히터 규모 8.0의 지진에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해발 6m 이상의 높이에 세워져 쓰나미와 홍수 등에도 문제없이 가동됩니다. 동부대우전자가 가격을 최저 40만 원대까지 낮춘 실속형 에어컨을 출시했습니다. 동부대우전자의 전신인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지난 2008년 에어컨 생산을 중단한 이후 5년 만에 에어컨 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에어컨의 기본 기능인 냉방 제습 기능에 충실하고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제거해 가격을 낮췄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 가전업체가 주도하는 프리미엄 에어컨 시장에서 실속형 제품을 앞세워 틈새 시장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동성이 뛰어난 휴대용 용접 로봇을 개발해 선박 건조 현장에 투입합니다. 로봇은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15cm 크기로 무게도 15kg에 불과해 작업자가 직접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로봇의 팔은 6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서도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육해상 플랜트와 건설 장비 제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로봇의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며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의료용 로봇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펜텍이 최신 스마트폰 베가아이언의 검은색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베가아이언은 세계 최초로 옆면에 하나로 이어진 금속 테두리를 적용해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이번 제품은 검은색 모델에 유광 도료를 적용하는 등 금속 소재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펜텍 관계자는 베가아이언 블랙 모델은 심플하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7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